어떤 사람 옆에 있을 때만 이상하게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멀쩡히 지내다가 그 사람 메시지 하나에 갑자기 숨이 무거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가벼워지고 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지는 그 느낌도요.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건지, 왜 내 감정이 내 것 같지 않은 건지, 도대체 나는 저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건지, 이게 내 성격 문제인 건지, 내가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건지, 왜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이런 건지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자책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1665년 병상에 누운 과학자 한 명이 우연히 발견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진자시계에서, 반딧불이 수만 마리에서, 그리고 지금 당신의 심장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주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찾아왔어요. 1665년 네덜란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며칠째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방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챘어요. 벽에 걸린 두 개의 진자시계가 정확히 같은 박자로 움직이고 있던 거예요. 두 시계는 각각 다른 시간에 태엽을 감아서 작동하던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열 때문에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어요. 그는 나중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두 시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오가고 있다고. 그걸 그는 기묘한 공감이라고 불렀어요. 하이언스는 일부러 두 시계의 리듬을 어긋나게 해봤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자 다시 맞춰졌어요. 또 어긋나게 했어요. 또 30분 후 맞춰졌어요. 몇 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두 시계는 반드시 동기화됐어요. 아무리 방해해도 두 시계는 서로를 향해 돌아왔어요. 하이언스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걸 알았어요. 물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동기화 현상이 관측된 순간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시계가 같은 나무 선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시계의 진자가 흔들릴 때 그 미세한 진동이 나무를 타고 옆 시계로 전달돼요. 서로가 서로의 리듬에 아주 조금씩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작은 영향들이 쌓이면서 두 시스템은 에너지가 가장 덜 드는 상태로 수렴해요. 동기화예요. 가까이 있고 서로에게 민감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리듬이 맞춰져요. 두 시계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려는 의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같은 선반 위에 있었을 뿐이에요. 이건 시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강변에 가면 매년 반딧불이 수만 마리가 모여드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엔 제각각 깜빡이던 불빛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해요. 신호도 없고 지휘자도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수만 개의 불빛이 완전히 하나의 박자로 깜빡이게 돼요. 강변 전체가요. 이 광경을 처음 목격한 서양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만 마리가 동시에 같은 박자로 깜빡인다는 게 당시엔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연구해보니 각 반딧불이가 옆의 빛에 아주 조금씩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율되는 거였어요. 아무도 이끌지 않았는데 결과는 완벽한 합창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사례는 따로 있어요. 실험실에서 심장세포를 하나 꺼내면 그 세포는 혼자서도 계속 박동해요. 심장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로 아무 연결도 없이. 이제 다른 심장세포를 하나 꺼내 바로 옆에 놓아요. 처음에는 두 세포가 각자의 리듬으로 뛰어요. 놀랍게도 몇 분이 지나면 두 세포는 하나의 박자로 동기화돼요. 서로 닿지도 않은 채로요. 전기 신호를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당신의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연결하려는 의지 없이도 가까이 있으면 맞춰지도록. 진자시계가 나무 선반을 공유했던 것처럼, 반딧불이가 같은 강변에 있었던 것처럼, 심장세포가 같은 공간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공간에 있고 서로에게 민감하면 동기화가 일어나요.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가장 오래된 법칙이에요. 2010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우리 해슨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뇌 활동을, 뇌 혈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뇌 영상 장비로 촬영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듣는 사람의 뇌 활동이 말하는 사람의 패턴을 시간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뇌가 동기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동기화 강도가 높을수록 둘 사이의 이해도와 신뢰도 높았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어쩌면 두 뇌가 같은 선반 위에 놓이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누군가와 통한다는 그 느낌, 기분이 아니에요. 뇌가 실제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숨이 조금 얕아지는 느낌,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있으면 왠지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더 잘 나오고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건 당신이 예민하거나 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신경계가 그 사람의 상태를 읽고 자신도 모르게 그 리듬에 맞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2008년 하버드 의대 니컬러스 크리스테키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제임스 파울러 교수 연구팀이 32년간 4,739명의 삶을 추적한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행복한 친구가 내 바로 옆에 한 명 늘어날 때 나의 행복 확률이 25% 올라갔어요. 그 친구의 친구, 즉 내가 직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만으로도 나의 행복 확률이 9.8% 높아졌어요. 감정은 3단계 거리까지 파도처럼 전파돼요. 직접 닿지 않아도 동기화는 일어나요. 말레이시아 강변의 반딧불이들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맞춰지듯 당신의 감정도 당신 모르게 이미 훨씬 멀리까지 번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옆에서 기분이 가라앉는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억누르고 있는 감정, 표현하지 않는 피로, 말하지 않는 불안이 공기처럼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민감함이 때로는 당신을 힘들게 하지만 그게 바로 연결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야기가 멈추면 내가 예민하다는 걸 과학으로 확인한 영상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말 안 했어요. 잠깐 멈추고 당신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지금 이 질문과 함께 있어봐요. 지금 당신이 가장 많이 동기화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당신의 리듬은 가벼워지는 쪽인가요? 무거워지는 쪽인가요? 이름이 떠오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이 당신의 리듬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는 신호예요. 동기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화를 이렇게 이해해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끌어당기는 것, 에너지가 더 큰 시스템이 작은 것을 흡수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흔들린다면 내가 더 약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물리학에서 동기화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두 진자가 동기화될 때 빠른 쪽은 조금 느려지고 느린 쪽은 조금 빨라져요. 두 시스템이 서로를 향해 절반씩 움직이는 거예요. 지배가 아니에요. 공진이에요. 하이언스의 두 시계 중 어느 쪽이 더 강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둘 다 서로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면서 중간점을 찾은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도 당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 옆에서 무거워질 때 당신의 존재가 그 사람의 리듬을 조금 더 가볍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교환은 양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이언스의 시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듯이 당신도 지금 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 옆에서는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 옆에서는 무거워질까요? 동기화는 같은 메커니즘인데 결과가 왜 다를까요? 리듬의 방향 때문이에요. 하이언스의 진자 시계가 동기화될 때 두 시계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동기화되기도 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동기화되기도 해요. 물리학에서 첫 번째를 동이상, 두 번째를 반이상 동기화라고 불러요. 방향에 따라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져요. 당신의 리듬과 그 사람의 리듬이 같은 방향일 때는 가벼워져요. 반대 방향일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긴장이 생겨요. 왠지 무거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두 리듬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옆에서 몸이 무거워진다는 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리듬이 지금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느낀다는 건 당신이 아직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친 사람은 동기화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당신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의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동기화. 이 한 단어예요. 우주에서, 심장세포에서, 지금 당신의 감정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 당신이 누군가 옆에서 흔들리는 건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법칙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1665년 하이언스가 병상에서 발견한 것, 말레이시아 강변의 반딧불이들이 수만 년 동안 해온 것, 당신의 심장세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해온 것, 지금 당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진자시계 두 개가 나무 선반 하나를 공유했을 뿐이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간을 함께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어떤 리듬 속에 자신을 두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리듬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이미 영향은 시작돼요. 지금 어떤 사람 옆에서 자꾸 무거워진다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 리듬이 지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무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겁더라도 느끼는 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더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가벼워진다면 당신의 리듬이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교환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당신 주변의 리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봐요. 오늘 당신의 리듬을 가장 많이 바꿔놓은 사람을 떠올려봐요. 무겁게 만들었나요? 가볍게 만들었나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쪽이었나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당신 기분을 가장 많이 바꿔놓은 사람은 어느 쪽이었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줘요. 이름은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거운 쪽이었는지 가벼운 쪽이었는지만요. 오프닝에서 물었잖아요. 왜 어떤 사람 옆에서만 기분이 달라지는 건지. 이제 알겠죠?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는 시스템이어서예요. 당신의 심장이 아직도 옆에 리듬을 읽고 있어서예요. 오프닝에서 혼자 자책했던 그 마음,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매주 우주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찾아오고 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면 다음에도 함께 찾아 나설 수 있어요.